한동훈 법무부 장관인데 어제 국회에서 야당 의원들과 돌아가면서 골고루 치열한 설전이 있었습니다. 이른바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서 김회재 의원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설전을 벌였는데 어제 늦은 시간까지 있었던 어떤 국회 설전 중에서 이른바 명장면으로 꼽힙니다. 어떤 설전이었길래 들어보시죠. 지난 국회 본회의장에서 윤관석, 이성만 의원들 체포 동의안 설명하면서 돈 봉투를 받은 것으로 지목되는 약 20명의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여기 계시고 그 20명이라고 하는 걸 특정을 했는데 그 증거가 있었습니까, 위원님? 다른 분도 아니고 김회재 의원께서 이 질문을 법무장관에게 결산해서 하는 것은 이건 이해충돌의 문제입니다. 그 20명 중에 속하게 계시지 않습니까? 자, 증거가 있었습니까? 지금 그걸 김회재 의원 본인이 법무장관에게 질문하는 것 저는 국민들께서 보고 경악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우리 장관님 그 발언에 경악을 했습니다. 저는 그런 사실이 전혀 없는데 지금 이 자리가 의원님을 변호하고 의원님을 방어하는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치열했던 논쟁이었고 어제 늦은 시간 설전 중에 명장면으로 꼽혔는데 김근식 교수님, 네. 김회재 의원이 돈봉투 의혹에 대해서 증거 있냐라고 물어보니까 의원님이 그 20명 명단에 속해 있는데 이런 질문을 법무부 장관에게 하는 게 부적절하다라는 설전이었어요. 뭐 어떤 얘기입니까? 그게 이제 이해충돌 방지라든지 이런 예. 입장에서 보면 물론 김회재 의원은 이제 국회의원 신분으로 애결위에서 법무장관에게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만 네. 본인이 또 그 돈봉투 사건 관련해서 돈봉투를 받은 수수한 사람으로 이름이 일단 공개된 사람 중에 한 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증거가 있습니까? 라고 법무장관 물어보는 것은 적어도 그 질문만큼은 본인의 재척 사유로 생각을 해서 회피했어야 됐다. 안 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한동훈 장관이 정확히 지적을 한 것이라고 보고요. 왜냐하면 본인이 지금 그 사건과 관련해서 뭐 피의자 내지는 이제 사건에 대한 피내사자 수준으로 이제 조사를 받을 텐데 예. 그 상황에서 공개적으로 당신 내 거 진짜 증거 있어요? 증거 뭐예요? 라고 따져 묻는 거잖아요. 저는 저런 상황을 보면 애결위에서 국회의원의 질문의 범위와 관련해서도 국민의 대표자로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만 본인의 범죄 혐의와 관련돼서 저렇게 꼬박꼬박 물어보는 건 제가 볼 때 정말 그 국회의원의 윤리적 도덕성에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매번 국회가 열릴 때마다 민주당 의원들께서는 한동훈 장관을 상대로 뭐 매선 또 질문과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만 저렇게 번번이 논리적으로 당하고 도덕적으로 당하고 그다음에 말을 하는 솜씨에서도 좀 밀리고 이러는 것 같아서 제가 볼 땐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싸우지 않는 것이 저는 민주당 의원 본인들에게 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앞으로도 아마 이제 정기국회 열리고 이제 애결이 계속 되고 그러기 때문에 아마 저런 모습이 어제 하루의 모습은 아닐 것이고 아마 계속 반복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논란이 이제 이해충돌과 관련해서 그렇죠. 돈봉투 수수 의혹을 받는 김회재 의원이 그 의혹을 질문하는 것 자체가 이해충돌이다, 부적절하다라는 의견 주셨고 그럼 검사 출신의 김광삼 변호사님, 네. 어제 한 장관과 김회재 의원의 설전 중에 서로 이제 발언에 경악을 했다라고 하면서 한 장관이 이렇게 했어요. 지금 김회재 의원이 질의하는 것을 본인의 방어로 삼고 있다라는 지적을 했습니다. 이게 논란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지금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나온 얘기 아니에요? 근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자기의 범죄에 대해서 증거가 있냐 없냐 그걸 묻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근데 법사위라면 또 모르겠어요. 법사위라면 특히 이제 자신에 대한 게 아니고 동료 의원의 어떤 혐의에 대해서 증거가 있냐 이거 물어볼 수는 있겠죠. 통상 뭐 본인이 안 묻고 주변에서 물어봐 주긴 해요. 그렇죠. 제3자가 물어볼 수는 있어요. 근데 예산결산위원회인데 생뚱맞게 나와가지고 나에 대한 증거가 있냐 이 말하고 똑같거든요. 증거 있으면 밝혀봐라. 이런 얘기를 어디 가서 해야 하냐면 검찰 가서 조사받는 자리에서 해야 할 얘기를 왜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표로 나와서 자신의 이제 범죄 혐의와 관련돼서 얘기하는 것은 전형적인 이해 충돌이고 굉장히 모순적인 행동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 아마 김회재 의원이 뭐 그런 얘기에 대해서 어떻게 뭐 변명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건 전형적으로 뭐 있어서는 안 될 얘기를 이제 본인이 한 거죠. 자, 그런가 하면 조응천 의원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설전도 주목받았습니다. 들어보시죠.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위에서 국회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이상민 장관을 비롯해가지고 9명에 대해서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영등포 경찰서에서 수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취지는 검찰이 직접 수사해야 되고 빨리 해라라는 걸로 보여집니다.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저는 일단 직접 수사에 관해서 민주당 의원께서 이런 말씀하신 게 좀 당황스럽긴 한데 저는 예. 그 말할 자격이 있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 취지에는 애초부터 전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형사 사법 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를 갖고 오기 때문에 심사숙고해야 되고 일관성과 정합성을 따져봐야 된다는 게 제 취지입니다. 민주당 의원은 그런 거 얘기할 자격이 없다고 하시는데 너무 그렇게 자신만만해하지 마시고요. 아니요, 저 조홍천 의원님께서 자격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한 장관이 이렇게 수긍한 경우도 있군요. 조홍천 의원은 정말 저 말 할 자격이 있었죠. 여당까지.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민주당은 이상하리만큼 단일 대우를 이루면서 이거 통과시켜야 된다라고 하면서 검찰을 악마화하는 작업들을 굉장히 많이 해왔었고 실제로 그런 결과를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반대에도 무릅쓰고 결국 검수완박 법안을 통과시킨 그 장본인들이 바로 더불어민주당인데 그 가운데서 유일 거의 몇 안 되는 소신 발언을 했던 사람이 조홍천 의원이었거든요. 본인 스스로가 검사 출신이었기 때문에 그 사법 체계에 대해서 가장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검수완박이 통과됐을 때 이 사법 질서가 어지러워질 수 있는 점, 정말로 범죄자들이 감옥에 가지 못하는 점, 그러니까 특혜받는 사람들이 오히려 범죄자일 수 있다는 문제점을 당시에 조홍천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에서 굉장히 소신 있는 발언들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도 조홍천 의원의 저런 발언에 당연히 동의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한동훈 장관 역시도 당연히 검수완박 법안의 통과를 반대를 했던 분이고 다른 시행령을 통해서 지금 검찰의 수사권들을 약간씩 확대하면서 일선의 어떤 범죄자들을 수사할 수 있는 탈출구들을 조금씩 마련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저런 대화들이 오고 간 것 같습니다. 양쪽이 다 문제를 지적했던 것 같고 한동훈 장관이 저기 수긍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러고 보니까 한민수 대변인님, 네. 김회재 의원도 한 장관의 검사 선배고 그렇죠. 조홍천 의원도 한 장관의 검사 선배네요. 저분이 뭐 선배 후배 안 따지는 것 같아요. 일단은 민주당 의원이라 하면은 일단 적대시부터 하고 봅니다. 저 영상을 보면은 조홍천 의원이 그 검경 수사권 조정에 반대한 걸 저도 압니다. 기사를 통해 봤는데 그런 분에 대해서도 일단 민주당 의원이지 하니까 바로 반박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조홍천 의원이 나는 그런 말 자격이 있습니다 하니까 약간 뒤로 물러섰는데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는 부분을 지금 정부 들어와서 이제 지난 정부에 국회 절차에 따라서 법이 통과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시행령 통치죠. 시행령 정치를 통해서 모두 이제 확대했다는 평가를 받을 정도 되돌려놨습니다. 근데 국회 입법권이랄지 삼권 분립의 정신을 이렇게 훼손하는 거는 저는 분명히 윤석열 정권에도 부메랑이 될 거라고 봅니다. 대법원 판결까지도 그냥 잉크가 진짜 마르기도 전에 다 무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검경 수사권 조정의 역사를 보면은 제 기억으로는 노무현 정부부터 시작해서 역대 보수 정부도 다 추진했었습니다. 지금 국민의 전신인 한나라당, 새누리당에서도 다 찬성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폭과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죠. 또 하나는 아까 우리 김건식 교수님 얘기했지만 한동훈 장관이 우리 민주당 의원들을 상대로 판판 이기고 있다 이런 말씀인데 저는 좀 달리 생각합니다. 예. 이게 아니고 한동훈 장관의 어떤 다소 좀 격하고 언제나 참지 못하는 불끈불끈하는 성격들, 이런 태도들, 이런 것들을 국민들이 다 봤어요.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저도 뭐 기자 생활도 오래 하고 국회에서 근무도 했습니다만 국무위원 중에 질문 도중에 저렇게 끊으면서 자기 얘기를 계속하는 분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런 모습이 앞으로 한동훈 장관께서 정치를 하시던 뭐 다른 어떤 역할을 하시더라도 그렇게 등만 될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뜨거운 소식들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한 장관은 그런가 하면 최근 이 김상희 민주당 의원 등에게 뭐 특혜 환매가 이뤄진 거 아니냐라는 의혹도 제기됐던 라임 재수사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금감원이 라임 자산 운용을 재검사한 결과를 발표했는데 사선 의원 등 유력 인사들이 투자한 펀드의 환매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다른 고객들이 투자한 펀드 자금을 불법적으로 끌어다 썼다는 내용이 한마디로 서민을 등친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이런 사안에서 대개 서민들이 피해를 보고 특권층이 피해를 덜 보게 되는 상황이 생기고 그 점이 이런 수사의 단죄의 핵심 포인트입니다.